안녕하십니까, 알파스트리트 파트너스입니다. 2024년 10월 17일 목요일 마감시장 보겠습니다. 코스피 지수가 0.04% 빠져서 2609로 마감을 했습니다. 오늘 코스피 거의 움직임이 없었습니다. 아주 약간 빠졌네요. 외국인이 4천억 매도를 하면서 외국인 매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.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겠네요. 이 코리아 엑소더스, 정말 한국에서 계속해서 투자금을 이렇게 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. 미국이 올라도 참 못 올라가는 그런 증시예요. 보면 미국이 떨어졌을 때는 참 기가 막히게 잘 떨어지는데 어제 미국 시장 반등을 했는데도 우리 시장은 거의 못 올라왔습니다. 어제 미국 다우가 좀 많이 올랐어요. 다우가 0.8% 올랐고요. 나스닥은 좀 약했습니다. 0.3% 조금 못 올랐네요. 다우 같은 경우는 다시 43,000선 위로 복귀를 했고요. S&P 같은 경우도 5,800대, 여전히 미국 증시는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. 나스닥이 계속해서 좀 사상 최고치 돌파를 못하고 있는데, 나스닥도 한 1, 2%더 올라가면 돌파를 하는데, 참 그거를 남겨놓고 지금 좀 힘에 붙이는 그런 모습입니다. 어제 미국 증시 보시면 엔비디아가 그대로 다시 또 반등을 했어요. 그제 이제 4%, 5% 거의 가까이 빠졌는데 그래도 상당히 많이 또 되돌렸고요. 3%가 오르면서 135불로 이렇게 됐습니다. 역시 AI 반도체에 대해서는 그래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 같고요. ASML이 좀 실적이 많이 안 좋아가지고 어제도 6%가 또 추가로 이렇게 빠졌는데 아무래도 이거는 지금 인텔이랑 삼성 문제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. 워낙 파운드리를 지금 못 따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인텔이나 삼성 쪽에서 투자를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ASML이 이렇게 타격을 받았는데 이게 AI 반도체에 큰 타격을 주지는 않는다고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. TSMC 같은 경우도 어제 거의 보합 수준이라서 그렇게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. TSMC 같은 경우는 사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어서 움직임이 없었는데 실적이 좀 전에 나왔습니다. 보니까 오늘 우리 시간으로 거의 한 1시, 2시 정도에 나왔던 것 같은데 다행히 잘 나왔습니다. 지금 보면 TSMC가 이익이 예상보다 훨씬 지금 이렇게 잘 나왔습니다. 역시 AI에 대한 강한 수요, 이거를 좀 느낄 수가 있었고요. 3분기 실적을 보면 순이익이 101억 달러 나왔습니다. 이게 우리 돈으로 치면 거의 14조 원에 가까운 순이익이죠. 연간으로 치면 곱하기 4를 하면 거의 56조 원이 됩니다. 그래서 TSMC가 정말 돈을 잘 버네요. 역시 시가총액이 1조 달러 갈만합니다. 1조 달러라고 하면 우리 돈으로 한 1370조 정도 되는데 56조의 만약에 순이익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대략 PER로 봤을 때 한 23배 이 정도 되는 것 같네요. 그래서 TSMC 같은 경우는 워낙 이익도 좋지만 또 PER 같은 경우도 23배를 받으니까 상당히 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. 우리 기업들보다는 워낙 좀 선진적인 그런 거버넌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PER 20배 이상 이렇게 받고 있는 그런 TSMC입니다. 그래서 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가 좀 반등을 해줬고요. 그리고 좀 낙폭이 컸던 유나이티드 헬스 같은 경우도 거의 3% 가까이 이렇게 반등을 해줘서 그렇게 쉽게 빠지는 모습은 아닙니다. 미국이 하루 빠져도 이렇게 바로 다음날 이렇게 만회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. 그만큼 지금 미국 시장은 좀처럼 빠지지는 않는 것 같고요. 그래서 어제도 보시면 중소형주 쪽으로는 그래도 계속해서 좀 강합니다. 대체적으로 이렇게 오른 종목들이 훨씬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. 오히려 빅테크 쪽이 좀 약하죠. 엔비디아는 올랐지만 다른 빅테크들이 좀 대체적으로 조금씩 빠졌습니다. 우리 시장 같은 경우도 지수는 움직임이 없었는데 그래도
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좀 올랐습니다. 특히 보시면 엔비디아 실적 발표, 엔비디아가 아니죠. 예, TSMC 실적 발표. TSMC 실적 발표 이후로 이렇게 쭉 올라오는 모습이에요. 확실히 TSMC 실적이 잘 나오다 보니까 좀 안심감을 주는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3.8%, 네, 제법 상승을 많이 했고요. 다시 20만원대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, 네, 그렇게 좀 기대를 해봅니다. 네, 반면에 뭐 삼성전자는 삼성전자의 자체적인 경쟁력이 지금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못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에요. 오늘 같은 경우도 거의 뭐 삼성전자 보합 수준이었고요. 6만원도 회복하기가 지금 쉽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. 특히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 외국인 매도가 정말 끝나지를 않습니다. 제가 뭐 15일 이때였던 것 같은데요. 이때도 장중에 매수를 봤던 것 같은데 결국에는 매도했어요.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570만 주 매도니까 상당히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. 이 정도로 지금 삼성전자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6만원 근처에서 이렇게 버틸 수 있는 이유가 지금 기관, 뭐 연기금 이런 쪽에서 사고 있거든요. 네, 근데 어쨌든 이런 수급적으로 뭐 어떻게 보면 방어를 하고 있는 걸로 볼 수도 있는데 별로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. 결국에는 삼성전자의 자체적인 경쟁력 그리고 이런 경영진의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이 좀 개선이 돼야지 회사가 좀 좋아질 것 같은데 네, 일단은 당분간은 좀 그렇게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. 네. 그 외에 뭐 다른 종목들 보시면 오늘 현대차가 좀 많이 빠졌어요. 현대차 같은 경우는 4.6% 이렇게 빠졌는데 대체적으로 밸류업 관련된 주식들이 좀 안 좋았습니다. 네, KB금융 같은 경우도 1.8% 이렇게 빠졌고요. 네, 하나금융주주 같은 경우도 오늘 상승하지는 못했습니다. 네, 그래서 뭐 밸류업 주식들 뭐 많이 올라왔으니까 좀 빠지기는 하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렇게 올라온 거가 많지는 않거든요. 네, 근데 아무래도 미국도 보시면 뭐 GM이나 포드가 워낙 지금 주가가 안 좋아요. 네, 그래서 지금 완성차 업체들 전체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래도 현대차가 좀 선방을 하고는 있기는 합니다. 네, 그래도 선방을 하고 있기는 한데 그렇다고 주가가 이렇게 좀 올라가거나 그렇게까지는 또 안 되는 것 같아요. 네. 결국에는 현대차 같은 경우는 뭐 내년이나 후년 실적을 우려를 하는 건데 만약에 올해 이상의 실적을 그래도 내년에 또 보여주면 또 분명히 재평가가 될 거라고 봅니다.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 예상과 달리 뭐 실적 계속해서 이어지고 주주환원도 더 잘하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내년에 오히려 또 크게 오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, 네, 그런 기대도 좀 해봅니다. 네. 그리고 오늘 조금 움직임이 컸던 주식들 보시면 두산에너빌리티가 네, 거의 뭐 9% 가까이 올라왔고요. 뭐 원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번씩 튀어줍니다. 어제 사실 또 미국 증시에서 좀 원전이 상당히 이슈가 됐거든요. 지금 빅테크들 같은 경우도 전기가 부족해가지고 네, 계속해서 좀 원전 쪽에 기대를 많이 걸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네, 이렇게 원전주가 좀 올라왔는데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근데 사실 장기 투자로는 뭐 최악입니다. 워낙 두산그룹이 거버넌스가 안 좋고 주주 가치를 훼손을 많이 시키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두산중공업 시절에 거의 한 15년 전에도 사실은 10만 원도 넘었던 주가였던 것 같은데 네, 지금 뭐 2만 원에 있으니까 정말 뭐 주주들은 엄청나게 손실만 봤던 그런 회사였던 것 같습니다. 네, 두산 같은 기업들이 좀 주주 가치나 이런 게 정상화가 되면 네, 두산 에너빌리티도 투자할 만한 사실 업종은 좋거든요. 네, 원자력. 근데 결국에는 뭐 원자력을 투자를 하려면 뭐 미국 기업 쪽을 투자하는 그런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. 네, 그리고 한미반도체가 오늘 많이 올라왔습니다. 7% 이렇게 올라왔는데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가 있었죠. 3분기 실적이 사상 최고 실적이 나왔습니다. 역시 뭐 실적이 잘 나오면 그래도 주가가 좀 잘 반영을 하는 것 같고요.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워낙 고점대가 좀 높아서 19만 원대였죠.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인데 그래도 뭐 자사주 소각이나 이런 것도 하는 기업이라서 조금 기대를 해보고요.
뭐 꾸준하게 실적 개선이나 이런 주주환원 잘 되면 뭐 다시 뭐 언젠가 19만원대 고점 갈 수 있지 않을까, 그렇게 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. 네,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, 네, 오늘도 2.7% 이렇게 올랐고요. 고점이 지금 39만 5천 원까지 가면서 사상 최고가 다시 경신을 했습니다. 방산주 뭐 계속해서 좋은데요.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대장주라고 할 수 있겠고요. 뭐 시총 기준으로 지금 뭐 22조 뭐 이렇게까지 보는 것 같아요. 리포트가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뭐 22조 정도까지도 이렇게 나오는데, 뭐 주가로 보면 한 40만원대 중후반 정도 되겠습니다. 그래서 뭐 곧 40만원대 볼 수 있지 않을까,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확실히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전체적으로 좋지가 않은데, 그래도 방위산업 쪽은 계속해서 좀 잘 나가고 있어 가지고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건 같습니다. 네, 어쨌든 뭐 코스피 오늘 지수상으로는 변화가 없었고요. 외국인 계속해서 팔고 있다는 거는 참 안타깝습니다. 우리 시장 같은 경우 사실 글로벌 시장이 너무 다 지금 많이 올라와 가지고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매력이 있거든요. 가격적으로는 좀 매력이 보이는데, 워낙 이 주주가치 훼손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심해 가지고 그런 것들만 좀 개선이 되면 상당히 외국인도 많이 그렇게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증시인데, 뭐 상법 개정이나 이런 것들 계속해서 조금 진척이 되는 거는 같은데, 너무 느립니다. 이런 것들이. 그리고 좀 획기적으로 개선이 돼야지 좀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 수 있는데, 너무 점진적이고 뭐 이게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모를 정도로 너무 미지근한 그런 느낌이라서 좀 당분간 코스피가 계속해서 좀 재미가 없지 않나, 네,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네, 오늘 시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